여러분,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쓰려서 물 한 잔을 급히 마신 적, 식사 후 더부룩해서 괜히 약국에서 소화제를 찾은 적,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신 적.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증상 뒤에 위장의 시한폭탄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위 속에서 조용히 숨어 있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작은 세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60대 한 어르신은 늘 내 위는 튼튼하다고 자랑을 하셨어요. 평생 김치, 젓갈, 짠 음식을 즐기셨는데도 큰 탈이 없었거든요. 가끔 속이 쓰릴 때도 그냥 소화제 하나 드시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속이 쓰려 약을 먹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증상이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게다가 체중이 조금씩 줄고 있다는 걸 가족이 눈치챘죠. 검사 결과 그분의 위에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가득했고 위 점막은 이미 심한 염증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조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죠.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 소화불량, 속쓰림이 반복된다면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지 말고 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건강 정보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럼 이 헬리코박터라는 세균은 도대체 어떤 녀석일까요? 위산이 그렇게 강하다면서 어떻게 세균이 거기서 살 수 있을까 의아하시죠? 헬리코박터는 아주 영리합니다. 우레아제라는 효소를 만들어서 자기 주변의 산을 중화시켜버립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텐트를 치고 작은 오아시스를 만드는 것처럼 위산 속에서 자기만의 안전지대를 만들어 살아가는 거죠. 여기 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0대 주부 한 분은 늘 위가 더부룩하고 체한 듯한 느낌 때문에 생활이 불편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스트레스성 위염이라고만 했는데 내시경 검사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양성 반응. 그분은 놀라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이런 게 생겼죠? 사실 헬리코박터는 위생 환경과도 밀접합니다. 가족끼리 식기를 같이 쓰거나 젓가락을 함께 쓰는 식습관에서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이들까지 모두 검사를 받게 되었죠. 두 번째 포인트, 헬리코박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끼리도 함께 검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헬리코박터는 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그리고 가족 간의 접촉을 통해 전염됩니다. 예전에는 위생 환경이 좋지 않아 감염률이 매우 높았는데 지금도 한국인의 감염률은 여전히 50% 가까이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특히 어릴 때 감염되면 성인이 되어서도 균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고 증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하고 모른 채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이 조금 무섭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알고 대비하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혹시 놓칠까 걱정되신다면 지금 구독해두세요.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위에 들어와 처음 하는 일은 바로 염증을 만드는 것입니다. 마치 집안 벽지가 습기로 조금씩 물드는 것처럼 위 점막에 작은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이 단계에서는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습니다. 가끔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소화가 잘 안 되는 정도일 뿐이죠. 하지만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위 점막이 점점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만성 위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한 70대 여성분은 늘 위가 더부룩해서 식사 후 눕지 못하고 산책을 하곤 하셨습니다. 소화제는 늘 손에 쥐고 계셨지만 검사에서는 특별한 이상이 없다고만 하셨죠. 하지만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위 점막이 많이 얇아져 있습니다. 장상피화생이 진행 중이에요. 장상피화생이란 말 낯설죠? 쉽게 말해 위 점막이 원래의 성질을 잃고 장처럼 변해가는 겁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위암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위염이 오래가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버티지 말고 정기적으로 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헬리코박터가 계속 위벽을 자극하면 점막이 벗겨져 궤양이 생깁니다. 위궤양은 겉으로 보면 단순한 상처 같지만 그 깊이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흔히 복통, 속쓰림, 흑색 변검계 변환변, 구토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어떤 분들은 전혀 증상을 느끼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궤양이 커져서 출혈이나 천공이 생길 때야 비로소 발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50대 직장인 한 분은 늘 바쁘게 생활하다가 밤에 술 한두 잔으로 하루를 마무리하곤 했습니다. 속이 쓰리면 약국에서 위장약을 사 먹고 괜찮다고 넘겼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극심한 복통과 함께 토혈이 시작됐습니다. 급히 응급실로 실려가 검사해보니 위궤양에서 큰 출혈이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원인은 역시 헬리코박터 감염. 네 번째 포인트, 위궤양은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조기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한폭탄이 조금씩 시간을 줄여가는 것 같지 않으세요? 헬리코박터 감염이 장기간 지속되면 결국 위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도 헬리코박터를 명백한 발암인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은 위암 발생률이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짠 음식 섭취, 가족력, 그리고 높은 헬리코박터 감염률이 원인으로 꼽히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검진 프로그램에서는 만 40세 이상 성인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검진이 아니라 위암을 막기 위한 생명줄과 같은 장치입니다. 한 68세 할아버지는 자녀들의 권유로 마지못해 국가검진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건강해 괜찮아 하셨지만 내시경 결과 조기 위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암은 초기 단계라 내시경으로 간단히 절제하는 치료만으로 완치할 수 있었죠. 그분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때 검진 안 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거야. 다섯 번째 포인트, 정기검진은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내 생명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례들을 들으시니 어떠세요? 혹시 내 이야기는 아닐까 조금 걱정되시나요? 걱정도 좋지만 중요한 건 행동입니다. 검사받고 치료하고 예방하는 것. 앞으로도 도움이 되는 건강 이야기를 들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함께 지켜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가 내 위 속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다행히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시경 검사와 조직 검사. 내시경을 통해 위 점막 일부를 떼어내서 직접 세균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정확하지만 검사 과정이 조금 부담스럽죠. 요소호기 검사, 숨 검사. 특수한 물질을 마신 뒤 숨을 내쉬면 헬리코박터가 만드는 효소 때문에 결과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간단하고 정확도가 높아 널리 쓰입니다. 대변 항원 검사. 대변에서 헬리코박터 항원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비침습적이고 편리하지만 검사 환경에 따라 정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 항체 유무를 확인하는 방법이지만 과거 감염인지 현재 감염인지 구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포인트. 검사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의사와 상의해 본인에게 맞는 검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한 50대 여성은 늘 체한 듯한 느낌 때문에 내시경을 하자니 겁이 나고 그냥 참고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의사의 권유로 숨 검사만 받아봤는데 결과는 양성. 헬리코박터가 위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셨죠. 다행히 조기에 발견되어 약물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내시경이 두려워 검사를 미루는 분들은 숨 검사 같은 간단한 방법부터 시도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헬리코박터를 없애는 방법을 제균 치료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항생제 2종과 위산 억제제 PPI를 2주간 복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치료 성공률은 보통 7,090% 정도. 하지만 항생제 내성이 있는 경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 후에는 반드시 제균 성공 여부를 확인하는 재검사가 필요합니다. 60대 남성 한 분은 제균 치료를 받았지만 2달 후 다시 검사해보니 균이 남아 있었습니다. 내가 약을 잘못 먹은 건가? 하고 걱정하셨지만 사실 항생제 내성이 원인이었습니다. 의사는 2차 치료로 다른 항생제를 조합해 처방했고 다행히 두 번째에는 성공했습니다. 이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에 안 없어졌다고 포기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일곱 번째 포인트. 첫 치료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도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 치료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 다시 감염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족 중에 헬리코박터 보균자가 있으면 식기를 공유하거나 입을 통해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모두 함께 검사와 치료를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헬리코박터 제균 치료를 받은 뒤
1년 만에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어머니와 아들도 모두 균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결국 가족 전체가 함께 치료를 받고 나서야 완전히 없앨 수 있었습니다. 8번째 포인트, 헬리코박터는 가족 질환이다. 가족과 함께 검사하고 함께 치료해야 한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검사 한번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그렇다면 이미 절반은 건강을 지키신 겁니다. 앞으로도 이런 실제 사례와 꼭 알아야 할 건강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은 제가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헬리코박터가 위암의 큰 원인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생활 습관 역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식탁을 떠올려 보세요. 김치, 젓갈, 짠 장아찌, 그리고 회식 자리의 술과 고기. 이런 음식들이 오랜 세월 우리 위를 괴롭혀 왔습니다. 짠 음식은 위 점막을 자극해 헬리코박터가 만든 염증을 더 악화시키고, 술과 담배는 위 점막 회복을 방해합니다. 거기에 불규칙한 식사 습관과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헬리코박터라는 시한폭탄이 더 빨리 폭발할 수 있죠. 5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짠 음식을 좋아하고 아내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늘 호소했죠. 검사 결과 두 분 모두 헬리코박터 양성이었습니다.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김치를 씻어 먹고 젓갈은 줄였으며 회식 자리 술은 반으로 줄였죠.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몇 달이 지나자 두 분 모두 속이 편안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9번째 포인트, 치료만큼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의 변화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꼭 기억해 두시라고 헬리코박터 예방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정기검진. 40세 이상은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 위생관리. 가족끼리 숟가락, 젓가락, 술잔 공유하지 않기.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3. 짠 음식 줄이기. 김치, 젓갈, 가공식품의 소금을 줄이고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4. 금연절주. 흡연과 과음은 헬리코박터를 더 위험하게 만듭니다. 내 위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담배를 끊는 것입니다. 5. 가족 함께 검사. 헬리코박터는 가족 질환입니다. 내가 감염됐다면 가족도 함께 검사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10번째 포인트, 예방은 혼자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할머니가 헬리코박터 양성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도 많고 괜찮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손주를 생각해 치료를 결심하셨습니다. 치료 후 가족 모두 검사를 받고 다 같이 관리하기 시작했죠. 그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내 건강도 챙겼지만 무엇보다 우리 손주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인다. 이게 바로 예방의 참된 의미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헬리코박터라는 이름은 낯설지만 사실 우리 곁에 너무나 흔한 세균입니다. 조용히 숨어 있다가 어느 날 폭탄처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검사받고 치료하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 그것이 위 속의 시한폭탄을 멈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혹시 지금 속이 불편하시다면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오늘의 작은 선택이 내일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정보를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위 건강 꼭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